2011년도 2회 국사입니다. 1번요. 다음 유물들이 만들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유명한 비파형 도금입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죠. 고조선의 큰 왕이 작은 그 지역의 뭐 왕이라고 얘기했든지 군장이라든지 군장들에게 준 칼입니다. 아무튼 비파형 동검이고요. 오른쪽을 보면 이거 유명한 고인돌이네요. 고인돌. 시대는 청동기 시대이죠. 이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과 이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죠. 또 반달돌칼도 있었죠. 이렇게 생긴. 이게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문제인데, 일단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지배계급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 답이죠. 농경이 시작됐다. 이건 신석기입니다. 뗀석기라고 했다. 구석기죠. 가장 대표적인 주먹도끼가 있고요.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여기 주먹 손 한 주먹에서 갈 수 있는 거. 빗살매토기 이거 역시 유명한 신석기죠. 자, 2번 문제 다시 나오네요. 비파형 동검, 팔접법, 단군 어느 나라입니까? 고조선이라는 국가입니다. 자, 배경이 무슨 배경이었습니까? 청동기 배경이었죠. 비파형 동검, 팔접법, 고조선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백제의 국왕은 사비로 수도를 옮겼고, 백제는 처음에 한성, 서울 지역에서 웅진으로, 그리고 어디로? 사비로 수도를 각각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비로 천도한 왕, 누구냐? 성왕입니다. 사번 문제입니다. 아주 예전에 나왔던 건데 지금 다시 나왔네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예요. 상수리 제도예요.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그 지방 호족들의 자제를 서울에서 교육을 시켜준다는 목적으로 서울에 모아놓은 겁니다. 일종의 볼모제도예요. 아들이 이쪽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지역에서 반란 등을 일으킬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게 통일신라 시대 때는 상수리 제도이고요. 고려 시대는 이게 발전을 돼서 기인제도, 뭐 조선시대도 이어갑니다. 경절이 연절이 제도라고 이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이 고려 시대 때 뭐 기인제도, 뭐 상수제도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요. 노급은 통일신라 시대 때의 토지제도인데, 노급은 노급 이 제도가 뭐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은 왕권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제도니까 그렇게 뭐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신라 하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 하대니까 어느 시대든 하대는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고 다른 세력들이 왕권에 도전하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지방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 선정이 유행했다. 그리고 왕권이 형성되었다. 예, 맞습니다. 틀린 거 뭐예요? 집사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 집사부의 권한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집사부라고 하는 것은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부서입니다. 귀족들의 회의가 신라시대 화백회의 회의인데, 화백회의 참석했던 사람들을 상대등이라 불렀고요. 그중에 가장 우두머리를 상대등이라 불렀는데, 귀족 대표입니다. 이 상대등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집섭의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었다라고 맞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방 호족 세력, 성은종 그리고 왕위 정찰들이 심해졌다. 이 세 가지만 해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라 하대 때입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다음 같은 제도 고려 광종 때 실시됐던 과거제도와 노비항검법 그리고 공복제도 그러니까 오구색깔이요. 의복색깔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을 평민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 과거시험 다 무슨 목적이냐면 왕권 강화입니다. 전미병전도감 뭐 그리고 뭐 친원파 숙청 뭐 쌍성총관부 탈환 공민왕 때 있었던 건데요. 이거 역시 왕권 강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멀리 조선시대로 가면은요. 조선시대 때는 왕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태정이 있습니다. 육조 직계제라든지 사병제도 폐지 등이 조선시대 왕권 강화의 대표적인 인물 태정이 협정이죠. 물론 조선 후기 가면은 영정조 시대 때 탕평책 이것도 역시 왕권 강화 관련이 있은 제도입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백제와 일본 외와의 관계가 알려준 유물이 뭐냐? 그게 칠지도인데 칠지도 그림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자, 요 그림도 굉장히 기억 중요하죠. 7개 가지 달린 칼이다라는 거였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역사적 사건이 뭐냐는 게 서경파와 괴경파의 대립, 전통 유교 사상과 풍수지리설이죠. 유교 사상 간의 대립.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여기 답입니다. 이자겸의 나는 뭐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했던 시기고요. 무신정변은 하급 군인의 반발로 즉 무신 세력에 대한 차별에 의해서 하급 군인들이 반발로 일어난 사건이죠. 정중부, 이방, 뭐 이고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 것이 무신정변입니다. 만장의 날은 그 최씨 무신정권 때 신분 해방 운동이죠.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관련이 있는 북방민족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별무반이라는 부대가 나왔고요. 동북 구성을 축조했고요. 여기 힌트를 더 드리자면 윤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별무반이죠. 원어족을 잡기 위해서 여진족입니다. 그러면 이 여진족하고 관련된 부대가 별무반이고 그럼 거란족은 뭐 관건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보다는 사실 거란은 총 3차 침입 때 뭐 각각 인물들이 더 중요하죠. 1차 침입 때는 서희가라는 인물이 외교 담판을 해서 강동 육주를 차지했던 시기고요.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에 의해서 살수대첩 죄송합니다. 귀주대첩 살수대첩은 여기도 시기가 거리면 고구려 때죠. 을지문대 장군이었고요. 여기 몽골족은 최씨 무신정권의 권력 정치적 정치 권력의 기반이었죠. 끝까지 몽고에 항쟁했던 부대 삼별초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돌고족은 우리나라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친한 관계가 많았던 족속입니다. 부족이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문화재 찾아라 얘기 나오는데 경주에 있는 거는 일단은 신라 시대 또는 통일신라 시대 작품들입니다. 문형왕릉은 이제
백제 때 거죠. 백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예, 유명한 것은 독자적인 기법이었고 흑색 또는 흑토 백토, 검은색 흑, 흰색 흑 등을 이용해서 무늬를 새긴 상관정조하고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죠. 직지심체 유절. 요게 두 개가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디귿 리얼. 답 4번이네요. 12번입니다. 고려시대 노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왔는데요. 천민의 대다수였다. 맞고요. 매매, 징여, 상속이 대상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조세, 공납, 여기를 부담했다. 세금 냈다는데 세금 안 냈습니다. 노비는 말 그대로 주인한테 예속된 사람으로서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조세, 공납, 여기 부담 대상자가 누구냐면 상민, 즉 농민이 대상수진, 농민, 뭐 수공업자, 뭐 이런 사람들을 상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도 내고 특산물도 바치고 군대 가는 역도 부담을 합니다. 노비는 그런 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상민 농민은 이런 조세 공납 역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노비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농민들은 공부할 시간이나 돈이 없어서 공부 못했겠지만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권 강화와 관련된 기구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왕의 명령을 해서 왕명 출납, 그러니까 왕이 무슨 말을 하는 거를 일일이 기록하고 그거에 따라 행하는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부서 승정원이 있었고요. 그 승정원에 근무하던 사람들 승지예요, 승지. 그 중에 가장 으드머리를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있었지만 그래서 왕이 사각 같은 걸 보시면 도승지를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승지, 승정원이고요. 의금부에 근무하던 도사들을 부르고 의금부 도사를 시켜서 뭐 죄인들에게 사약을 보내기도 하죠. 아니면 죄인을 잡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기업과 니은 왕권 강화고요. 이 춘추관은 역사 편찬을 담당했던 부서고요. 여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관은 간쟁을 담당했던 사관원, 그리고 관리감찰을 담당했던 사헌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홍문관. 요게 이제 3사죠. 예. 관리감찰 내지는 왕의 그 말에 대해서 간증했던 담당 부서들입니다.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왔네요. 기근과 질병으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감소되었다, 맞고요. 수많은 사람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죠, 맞죠. 황룡사와 구춘목타에 불타 없어졌다. 이거 아닙니다. 토지제 대장과 호적이 사라져 국가적인 국표였다. 이 황룡사 구층탑 여기 이 대장경이 팔면대장경 아닙니다. 그 전에 대장경이에요. 초조 대장경 같은 대장경이에요. 이게 무슨 침입? 이거는 고려시대 때 몽골 침입에 의해서 없어진 거예요. 네. 몽골 하면 이 대장경 하면 부처님 힘으로 몽골군을 없애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인전 국난극복과 관련된 8만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경은 알무꽃반이고 그 전에 있던 대장경들입니다. 14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조선시대 기구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다. 우두머리를 좌수라 불렀는데 수령의 보좌, 향리감찰 등이 담당했던 곳 어디냐면 유향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서원 아니면 유향소인데요. 서원은요 뭐 하던 곳이냐면 선현들에 대한 제사와 더불어서 거기 공부하는 유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곳, 거기가 서원입니다.
그리고 양반에서 지키고 요양소죠. 시골의 약속이 향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 막부의 일본 요청에서 우리나라의 그 빠른, 좋은, 훌륭한 그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거. 통신사입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가 배우러 간 거고요. 근대 때. 요건 우리가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통신사, 임진왜란 이후에 사건들이죠. 다음 16분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 사회 상황 이렇게 나오는데 조선 후기하고요. 조선 전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 사회 상황이. 조선 전기는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또 거의 똑같습니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그 조선시대 하면 여성들이 많이 피해를 본 이게 아닌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성리학이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양소 또는 향약, 뭐 서원 등등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향촌 사회까지 유교 문화가 뿌리째 들어왔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문제죠.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성의 제거가 어려웠죠. 장자 중심의 상속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조선 후기입니다. 이 사회가 처가 생활은 대릴사회제 같은 거 아니면 여자가 호주에서 쓰고 이건 조선 초기만 해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 조선 후기는 이런 건 거리가 멀지요. 다음 1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던 조선시대 상인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데 왕실이나 관청의 그 물품을 조달해주는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던 상인들 이걸 시전상인이랍니다. 후에 조선 후기 가면 시전상인 중에서 6가지를 제외하고는 시전상인의 독점 판매권을 금지시켜버리는 이걸 이제 과거 용어는 금난전권이라 하는데 금난전권을 거의 폐지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여기 상은 시정상인입니다. 그 보부상은 좀 중요한데 이 관어 행상단입니다. 즉 정부 허가를 받았고요. 등짐 등에 지는 등짐 또는 머리에 이는 보찜 장수들이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문물을 사고 팔았던 겁니다. 보부상이라 하죠. 정부 허가를 받았었던 상인들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실학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유명한 양반전, 허생전 등의 양반을 좀 비꼬았던 인물이죠. 누굽니까? 박지원입니다. 연안 박지원. 19번이요. 조선 후기에 나타난 경제적 변화가 아닌 것을 이렇게 나왔는데 틀린 거는 이제 1번이 틀렸습니다. 정부 중심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는 민간인 중심의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자유수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조선 후기 유명한 화폐죠. 상평통부가 널리 유통되었다 말고요. 모내기법, 이양법, 광작이 성행해서 광작이라는 얘기는 넓게 농사짓는 겁니다. 모내기법 등으로 인해서 농사기술이 발달했던 얘기입니다. 인삼, 담배처럼 시장에 내다 파는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 하는데 이런 상품 작물 재배도 했던 시기가 조선 후기입니다. 많이 먹고 살고 돈이 유통이 좋아졌던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한 조선 후기의 제도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군포부담. 그러니까 조선 후기들은 원래는 농민들은 군인이 되어야 되는데 군인이 되지 않고 직업군인을 둬서 훈련도관 같은 부대처럼요. 전문적인 직업군인을 두는 바람에 이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포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 이 풀을 1년에 한 포씩으로 풀을 줄이게 되는데, 이렇게 한 제도를 우리가 균역법이랍니다. 그 용어는 이런 얘기예요. 역이라는 얘기는 일하는 노역도 있지만 군역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가는 역. 군역을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균역법이고요. 이게 이제 군포입니다. 한 포씩. 정확하게 그 용어로는 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4개월 두 필을 했던 거를 12개월 한 필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옷감을 내는 거예요. 배. 반면에 영정법은요, 조용조 했을 때 그 조에 해당되는 맨 처음에 있는 조요, 토지제도입니다. 그 세종시대 때 연분구법, 전분육등법 등의 그 토지제도를 그 하나로 통일하죠. 1개월당 중요합니다. 4두로 고정했다. 이게 영정법이에요. 또 대정법은 지역의 특성을 맞추는 건데, 지역이 뭐야? 특산물을 바치던 제도야. 일개월당 이거 12도씩 내서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을 과 관련이 있는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병인양요 나왔네요. 강화도 진보에서 외교 장소를 뺏어가 프랑스랑 겪었고요. 영국은 그 신미양요가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미국은, 영국은 뭐 거문도 점령 이런 사건들이 있겠죠. 다음 22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조약은 이렇게 나오네요. 최익현, 신돌석, 유명한 인물입니다. 최초의 평민일병장에 뭐 이름 자체도 돌석, 뭐 이렇게 평민 같아 보이죠. 최초의 평민의병장입니다. 울진평해, 지금으로부터 경상북도 지방에서 활약했던 의병이고요. 나철 오기호는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이완영을 비롯한 오적 5명의 적을 암살을 했던 사람들. 근데 결국 실패를 하죠. 1905년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된 사건입니다. 통감부가 설치돼서 처음 통감부로 온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을사조약입니다. 다음 23번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족운동은 이렇게 나오는데,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의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에서, 원래는 무슨 통치에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됐던 사건 뭡니까?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은 사실 2월 8일날 28 독립선언이 주된 그 영향을 미치게 됐죠. 민족 자결주의에 더불어. 그리고 광주 항일학생운동은 광주에서 기차관에서 항일학생 간의 다툼이 항일운동으로 발전된 사건이고요. 60만세 운동은 그 순종의 인산날, 장례식 날 생겼던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다음은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이 뭐였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 3.1운동 이전입니다. 이 당시는 일단은 우리나라 땅을 뺏어야 되겠죠.
그 땅을 뺏기 위한 제도가 토지조사 사업이면 토지조사령을 내려서 뭐 기간 내에 토지가 자기 토지라는 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토지를 뺏어갔죠. 이게 인전 1910년대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1920년대 때는 산미정산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1930년대는 병참기지와 또는 국가 총동원령을 들여서 모조리 아무거나 다 가져갔던 시기입니다. 다 뺏어갔던 시기죠. 25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국제 회담은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는 뭐 카얄 포 이렇게 여기는 이제 미서 공동위원회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순서들이 이어지는데 일단 여기 미서 공동위원회가 설치했던 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것보다는 여기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를 결정했던 거. 아마 이 사건이 없었으면 남북이 대치되고 남북이 나뉘는 사건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힘이 좀 약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죠. 요거랑 좀 기억해 두셔야 할 게 뭐냐면 이집트 카이로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입니다. 1943년인가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이전에 있었던 회담이에요. 이 회담의 특징은 한국 독립을 최초로 독립을 약속했던 회담입니다. 2차 세계를 일으켰던 이탈리아가 망하고 난 이후에 모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모여가지고 이제 곧 일본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하겠죠? 그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국도 독립시켜주자 라고 했던 약속입니다. 강대국들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었겠죠. 이상입니다.